안녕하십니까. 장자에 있는 최경렬입니다. 오늘 대종사만 6번째 시간인데 대종사가 전체 10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꼭지. 근데 이제 7, 8, 9, 10은 비교적 꼭지가 좀 작죠. 작은데 중간에 글이 아주 까다로운 게 있어서 그거만 넘기면 대종사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종사 전체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장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이 사변적이거나 그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배경에 깔고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서 이 거꾸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저는 흥미로운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결을 달리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꼭지.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삼인이 상여우하고 왈 숙능 상여어 무상여, 그렇죠? 상위어 무상위이까. 자상어, 맹자본, 자금장 세 사람이 서로 우리 앞장에서 읽어봤는데 이게 어자가 있었죠. 어자.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랬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세 사람이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상여에서 상여할 수 있으면 무상위에서 상여할 수 있을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서로 할 수 없는 데에서도 서로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인데도 유할 수 있으며 무에서도 유할 수 있을까? 아리송한 얘기죠. 또 한마디 하죠. 숙능 등자가 여기 걸리죠. 등천유무 요도 무국 상망이생 무소종궁이요. 앞에 말하고 약간 변주되는 말이죠. 누가 하늘에 올라서 안갯속을 논일며 무한한 곳에서 이 자유롭게 뛰고 구속되지 않게 논이는 모습이죠. 상망이생 자기가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며 종궁 죽음과 끝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자유롭게 논의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죽지 않는다는 것, 산다는 것, 이분법적 의식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자유로워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상여 무상여, 상위어 무상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쏭달쏭한 얘기죠. 삼인상시서 막역어심 수상여우 우자가 나오는 거죠. 세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빙그레 웃었는데도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서 마침내 서로 친구가 되었다. 마침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마 낯선 모르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름이 상호, 자반, 금장 이렇게 되죠. 아마 맹자를 보니까 이게 성일 수도 있고 맞일 수도 있고 자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존칭으로 붙이는데 이게 성으로 쓰이기도 하죠. 어쨌든 가상의 인물들인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유한 요건 이제 간자로도 이제 쓸 수 있었어요. 서로 통일되는 글자입니다. 자상호사 미장인데 공자 문제하고 자공으로 하여금 왕 시사언하다. 막연은 이 다면, 이 막자 원리 삼수변이 있는 글자죠. 이게
우리는 막연하다, 모호하다, 뭐 흐릿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담백하다는 기뻐하는 모습이죠. 친구들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망이생.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 잊고 산 거죠.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거 담백하게 아니면 즐겁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자성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공자가 이 자성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공으로 하여금 장사집에 가서 장사한 일을 돕도록 시사, 딴 데 보면 대사로 된 판본도 있는데 시사란 말 일반적으로 쓰죠. 그 일을 돌보고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자공이 갔네. 상지가 갔더니 혹은 편곡하고 혹은 고금하며 서로 상화의 가왈. 장례집에 들어갔더니 누구는 편곡, 우리 작사 작곡 편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마 곡을 그 음악을 만든다라는 뜻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만든 음악에 맞춰서 이제 악기를 뜯고 있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끝나자 서로 어우러져서 노래를 부르죠. 상화가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례집에 갔는데 한 사람은 노래를 만들고 한 사람은 악기를 튜닝하면서 그러다가 노래가 만들어지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앉았네요. 그쵸? 노래인 즉슨 차례 상호호 차례 상호호 이반기진 아유위인의인저 갔더니 차례라 이 레자라는 거는 이 감탄사 뒤에 붙는 조사입니다. 상호여 상호여 너는 이미 진짜로 참된 세계로 진짜 세계로 돌아가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사람이구나. 사람은 남아있구나. 의자는 어조사입니다. 지금 글자가 5자씩이니까 맞춘 거죠. 이게 죽음을 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삶은 가짜란 얘기죠. 아니면 빌린 거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빌린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진짜의 세계로 돌아가고 자기들은 아직도 인간으로 남아있다. 혼이나 이게 진짜고 위인, 인간으로 남아있는 건 좀 유감스러운 거란 얘기죠. 참 희한한 노래죠. 죽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됨으로 돌아갔다는. 자공 추이지나 이 노래를 듣고 자공이 이제 그들에게 종종고를 치며 나아가서 말했죠. 간문 임시이가 예호이까? 자공이 이제 가서 말하기를 감히 여쭙겠습니다. 시체를 마주하고서 노래를 부르는 게 예입니까? 이 장면 참 재밌는 장면이죠. 자공은 공자의 제자고 공자의 제자 아닐까봐 확실히 몸에 밴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시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시체를 앞에 두고 노래하는 게 예법에 맞습니까? 예입니까? 물은 거죠. 공자 제자다운 행동이에요. 특히 이제 유가들 이때 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가라는 이 집단은 특히 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 중에 특히 상례 여기 장례 지금 치르러 간 거 아니에요. 장례와 상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공으로서는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공자도 처음에 그 노나라 수도에 왔을 때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예 유명하다는 저 공자가 누구 뒤집 자식인가 하고 그렇잖아요. 물은 거죠 지금. 지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이인 상시소알 두 사람이 마주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시오지 예의인저 이 사람이 어찌 예의 뜻을 알겠는가. 네가 예를 뭘 알아? 이러는 이 사람이 어찌 예의 뜻을 알겠는가. 아마 이거는 얘기를 할 때 자공을 바라보지도 않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일단락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이죠. 자공반 이고 공자왈. 자공이 이제 이 일을 겪고 돌아가서 이 일을 가지고 공자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피하인자야 수행부유 외기형해 임시이가 안색불변 무의명진이이다. 피하인자야. 두 번 반복되죠. 저들은 피자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가까이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인간들이야? 이런 뜻이죠. 저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수행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수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몸을 다스리고 몸을 닦고 그 단련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벗어나서 자기 형체와 모습을 벗어나서 시체를 마주하고 노래를 하는데 안색도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명명하다 이름을 짓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름해야 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자공다운 놀라운 얘기인 거죠. 육아의 예라는 곳에 이제 완전히 몸이 배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자를 쓰면서 사람의 탈을 썼으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자기 모습을 벗어났다 이 얘기죠. 대표적인 게 임시가 여기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자와 피유 방외자야라. 방지외자야라. 이 구유 방지 내자야라. 내외 불상급인된 이 한데 구사여왕 조지하니 구죽 루이로다. 저들은 방이죠. 방 천원지방 땅이죠. 땅. 이 세상 아니면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 틀 이런 거죠. 틀 밖에서 논의는 사람이다. 우리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방외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제가 학교에 처음 그 한문을 공부하기도 들어갔을 때 이제 김시습이라는 매월당 김시습을 조선 초기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방외인 얘기를 해서 괜히 낯설게 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방외 틀을 벗어난 사람 세상의 통념을 넘은 사람 쓰였죠. 김시습의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멋지게 쓰는 것 같은데 딴 사람한테 이런 얘기 쓰면 되게 이제 그렇죠. 여기서는 원조가 여기 장자에서 나온 말을 갖고 설명을 한 거죠. 김시습은 뭐 불교도죠. 조선 초에 불교에 가기 때문에 불교도인데 학문적으로는 유학의 조예가 깊었고 근데 또 방외인이라는 그 도가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서 제가 상당히 헷갈려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은 방 밖에서 틀 밖에서 세상 밖에서 눈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안과 밖은 서로 미칠 수가 없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가 없고 통할 수가 없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조문하라고 하였으니 내가 참 비루한 짓을 했구나. 구차한 짓을 했구나. 이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피, 방차, 여조물자 위이니 유호 천지지 일기이니라. 저 사람들은 방차, 장차 이런 뜻이죠. 저 사람들은 조물자와 짝이 되어서 천지 원기, 천지 일기, 원기라면 장자가 썼습니다만 의미는 약간 다르죠. 천지의 그 혼용한 원래 모습, 일기 속에서 논일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생위 부최현우 이사위 결환개옹이니라. 그 사람들 우리의 삶을 최는 이게 군더더기고 혹이죠. 이거 혹이죠. 혹 군더더기. 화는 이게 종기 악성 종기고 이거는 이제 부스럼이죠. 부스럼 아니면 창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 우리의 삶을 이 군더더기를 그러니까 함께 붙은 부록으로 붙은 군더더기요 매달린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기를 째고 부스럼을 터트리는, 사실 종기를 부스럼 터트리는 게 아닌데 거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이제 최우라는 말, 군더더기가 쓸모없음을 얘기할 때 성으로 쓰이죠. 삶은 군더더기고 쓸데없는 혹이고, 죽음이라는 건 악성 종기를 터뜨려서 시원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부야견자는 오지 사생 선우지 소재이리요. 가어임을 타거 동체하야 만기 간담 유기 이목하야 반복 종시하고 부지 단예하며 망연 방황호 진외 지외하고 소요호 무의지업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자 써서 한 번 더 불려 설명하고 화제를 바꾼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오지 어찌 알겠느냐? 사생선우지 소재, 삶과 죽음,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죽고 사는 문제,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지 못할 것, 어찌 알 것이며, 가어 이물이 타거 동체, 두 문장씩이 되는 거죠. 가어 이물, 여기서 가탁이란 말이 나왔죠. 한 단어로 쓰이죠. 이물, 각자 모습은 다르게 하고 있죠.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이렇게 서로 다른 몸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서 있지만 같은 몸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 보기에는 다른 물건에 몸을 맡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몸에 천지원기라 그랬죠. 인기 한 기운에서 본질적으로는 한 몸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기 몸에 간이 쓸개가 어디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고, 이목 보고 듣는 감각 활동도 다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남겨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반복하면서, 여기서 반복한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뒤집는다는 거죠. 처음 죽음이니 태어남이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뒤집고 엎어버리면서, 단 이것 끝이고 이것은 경계선이죠. 끝인지 경계선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어딘지, 삶의 끝이 어딘지, 죽음의 시작이 어딘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망연 방향호 진구주의 소요호 무의지다. 망연히 의식이 없이 이 진구, 우리 사는 세상이죠. 먼지, 속세, 속진, 이 먼지가 있는 우리 세상 밖에서 자유롭게 방황, 논이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지업, 행함이 없는 일,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거니는 사람들이다. 피우오능 괴계연 위세속지례하야 이관 중인지 이목재료. 이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또 어찌 괴계연 번거롭게 세속에서 행하는 예를, 세속의 예를 행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겠는가. 예를 내가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행한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겠느냐. 자공이 묻죠. 연적 부자 하방지 의니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에, 방내, 공자는 분명히 자기는 방내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내지, 어떤 방에, 방내에 의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선생님은 방내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죠.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천지육민야이라 수연이나 오여여 공지하리라. 대답하기를 나는 하늘이 죽일 사람이다. 하늘이 죽일 사람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너와 공통되는 것이다. 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문맥을 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와 나와 공통되는 사항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맥락으로 보면은 방 내에 살지만 방외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방외를 추구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그런 삶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근데 이렇긴 하지만 너랑 나랑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있지. 그 방외의 삶을 추구하지, 이런 뜻이에요. 간문기방. 그렇다면 그 방법을, 그렇죠, 도저, 공통점, 방외를 지향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자왈. 상조호수 인상조호도. 상조호수자는 천지이 양급하고, 상조호도자는 무사히 생정이니라. 이 조자는 만들다는 뜻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알리 골자의 착받침이 있잖아요. 이게 행하다는 글자에 가다는 뜻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거 움직인다,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닌다는 뜻이죠. 물속에는 물속에 다니고, 사람들은 도에서 다니고 있는데, 물에서 서로 다니는 존재들은, 다니는 것들은 연못만 파서 두어둬도 이 기르는 것이 충분하고, 도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도 삶이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족으로 삶이 충분하다는 뜻을 보는데 이것도 해석이 됩니다. 삶이 안정되어 있다. 천학 상여 저육 상구이습 상류이말 불려 상망어 강호이니 여기 예요이 비거리 불여 양망이 화기도이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얼마 전에 읽은 부분에 제가 이 착간이었다고 해석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맞을 거예요. 냇물이 마르면, 여기 연못만 파서 팔면 그를 기르는 것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냇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은 육지에서 서로 이제 남아 있다가 습기로 서로를 뿜어주고, 이 거품으로 서로를 이제 물기를 나눠주면서 살겠다 그랬는데, 이런 행동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만 못하고, 멋진 말이죠. 그러니 요임금을 칭찬하고 거를 비난하는 것은 서로 잊어버리고 도로 변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집어넣기서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물고기는 상망어 강호, 사람은 상망어 도술이라고. 그러므로 물고기들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살며, 사람들은 도 속에서 서로 잊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세속에서 육아는 망이 아니라 기억하자입니다. 기억하고 이름을 남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순이라는 사람처럼 떠받들여지고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육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공자는 거꾸로 얘기했죠. 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궁이 묻죠.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간문,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텐데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배경을 깔고 묻죠. 공자가 말합니다. 기인이라는 기이한 약간 독특한 사람들은 기어이니 모어천,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평등한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지소인은 인지군자요. 인지군자는 천지소인이라. 하늘에서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세상에서 군자라고 하고, 인간의 사상에서 군자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는 소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재밌죠? 하늘과 인간을 대비시켜서 관점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뜻은 크게 이제 해석할 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세 사람 얘기가 나온 것도 5장에서 나왔던 친구들 얘기하고 똑같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 그 죽음과 삶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해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크게 다름이 없죠. 이 글도 뭐 그런 주제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 자공의 캐릭터 얘라는 것에 너무 물들어서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가서는 이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뭐 감해낼 수가 있죠. 이 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명한 말이 많죠. 뭐 방회라는 말, 방회자, 뭐 기인이라는 말, 아니면 뭐 상망어 강호라는 말, 그 다음에 최우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장자에서 비롯된 유명한 말들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상조호수라고 그러면 어는 상망어 강호. 제가 이 상망어 강호란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여기는 장자가 즐겨 쓰고, 저는 중심적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 말이 좀 그렇다.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고기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상망호, 상조라고 그랬잖아요. 물고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떼지어 살면서 떼로 몰려다니는데 부딪히거나 상처거나 그런 게 아무게 없습니다.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는데 그렇게 빽빽하고 그런데도 자유롭게 서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피해를 주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이것이 아마 장자가 생각하는 자유로움의 이미지일 것이고, 장자가 생각하는 사회가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는 이미지일 것이고, 국가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미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어떤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좀 더 큰 공동체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꿰뚫는 이미지가 아마 이 물고기 상조호수라는 이미지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이라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서 인간도 이 도 속에서 살면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뭐 돌을 터득했다고 얘기할까요? 장자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해시하고 논쟁을 볼 때는 물고기 이미지가 또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걸 가지고 글쎄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자는 거기에서 깊은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도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발판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이미지 안에는 생동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뭐 그런 이미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단순히 그냥 의미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깊은 사고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 장자가 후대에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